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며 꺼낸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실행한다면 역효과만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재발등찍이가 된 것처럼 중국도 미국을 겨냥하다가 예상 못한 역풍에 휘말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미국 주요 군사물자의 필수적인 히토류 생산과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10년 전 중국이 대일 히토류 제재를 가한 이후 국제사회는 수입처 다각화를 모색하며 대비해온 만큼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조어도 분쟁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한 바 있습니다. 모터,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와 연료전지 같은 첨단 장비 부품의 주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루뮴 등 17개 히토류의 대일 수출 제한으로 일본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엔 중국이 전 세계 광물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위기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중국이 언제든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수입처 다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본 석유가스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라이나스에 투자했고 라이나스는 이제 호주 광산과 말레이시아 정년 공장에서 한 해 2만 메트릭 톤을 생산하는 최대 히토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방산부문 수요인 500톤은 물론 국가 전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미국도 이 같은 투자를 지원해 2010년 전 세계 광산 채굴의 98%에 달하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8%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이제 종이 호랑이에 가깝다고 일갈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출 통제는 주요 수입국의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일 관계 냉각에 따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옥죄기 위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 일본을 강타했는데요. 한국은 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했고 일본의 관련 기업은 매출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일본 기업에 의존하던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생산해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로 인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공업 등 두 회사는 연간 60억엔 규모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 니케이조차 한국의 소부장 독립 움직임을 전하며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